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이슈는요. 네, 연합뉴스가 지난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로부터 강등 결정을 받으면서 오는 18일부터 포털 페이지 내에서 연합뉴스 기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연합뉴스 측은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 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좀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은 또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언론 단체에서는 연합뉴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언론인권센터를 비롯한 언론 단체들이 오늘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연합뉴스 강등 결정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연합뉴스에 이렇게 강등 결정을 내린 제휴평가위원회 이 기구가 어떤 것인지 네.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이 아마 좀 들어보시기도 했었을 텐데요. 이곳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포털에서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포털 뉴스창을 통해서. 네. 근데 이제 이 뉴스창에 어떤 매체들이 들어와야 되는지를 그 전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해오다가 언론계의 제휴 심사를 좀 공개형으로 하자. 그리고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거에 대해서 좀 공적으로 하자라는 좀 사회적 어떤 요구에 의해서 공동으로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입니다. 현재 재평위는 언론인 현업단체 8곳 그리고 시민단체 4곳 등 15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 구성된 단체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시민단체인데요. 네. 한국 YWCA 연합회, 언론인권센터,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그리고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협 이렇게 1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론계 내부 현업단체부터 시작해서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것까지 다 망라되어 있는 있는 그렇죠. 기구잖아요. 예. 근데 현업단체가 훨씬 더 많죠, 지금 현재. 예. 네, 이런 기구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연합뉴스는 퇴출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강등 결정을 만약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네. 시민들은 포털 뉴스창에서 연합뉴스를 볼 수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는 뉴스 스탠드를 통해서 연합뉴스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을 통해서 연합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포털 제휴는 공통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기사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검색 제휴, 그러니까 언론사와 포털이 이제 그 제휴 계약을 맺는 거죠. 네네. 검색 제휴가 있고 또 포털 사이트 내에서 기사를 배열하고 수익을 이제 배분하는 콘텐츠 제휴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만 이제 네이버의 경우는 언론사 구독 페이지를 통해서 언론사 홈페이지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뉴스 스탠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바일에는 없고 PC에만 좀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지난 12일 전체 회의에서 연합뉴스 재평가 안건을 심의한 결과 네이버에서는 콘텐츠 제휴에서 뉴스 스탠드 제휴로 또 카카오 다음에서는 콘텐츠 제휴에서 검색 제휴로 계약 조건을 좀 강등한 것이 정확한 지금 사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제 뉴스 보면 자동으로 노출되고 기사들이 쭉 뜨면 그걸 이제 클릭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뜨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렇죠. 굳이 그렇죠. 검색을 하면 나오기도 하고. 네. 뉴스 스탠드에는 내가 만약에 연합뉴스를 선택하면 끌어다가 그 계속 노출해서 스스로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출되지는 않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네, 대선 후보들은 지금 이중 제재일 뿐더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15일 날 연합뉴스가 1년간 포털에서 퇴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리고 연합뉴스 사업부서에서 기사형 광고를 내보낸 것은 이미 32일간 노출 중단 조치를 받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강등된 것은 예. 굉장히 이중 제재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연합뉴스의 퇴출은 제고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중 제재다. 그리고 기사형 광고와 관련돼서는 이미 제재를 받았다.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리고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 연합뉴스가 제공하는 풍부한 기사와 방대한 정보를 생각할 때 포털에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독자한테는 큰 손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제휴평가위원회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컨텐츠 제휴 매체 6곳, 그다음에 스탠드 뉴스, 그러니까 네이버에 있는 뉴스 스탠드 제휴 매체 11곳, 그리고 검색 제휴 매체 38곳이 퇴출된 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퇴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구명에 나선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제휴평가위원회 더군다나 이제 지난 12일 날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연합뉴스만 강등된 게 아니라 스포츠 서울도 같이 강등됐는데 연합뉴스에 대해서만 대선 주자들이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 언론학자는 연합뉴스 영향력 때문에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정치권에 미치는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정치권이 제대로 알려고 하고 있지도 않고 네.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의 공식 기구라기보다는 자율심의 기구나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네네. 누구 보고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중제재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 9월에 이미 32일 동안 노출 중단 제재를 받은 적이 있죠. 근데 제휴평가위원회의 어떤 규정을 보면 노출 중단과 그다음 재평가라는 규정이 좀 다르게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노출 중단은 벌점이 6점 이상 받았을 때 노출 중단이 나오는데 그 벌점은 선정성 기사 아니면 어뷰징 아니면 광고성 기사를 받았을 때 이제 벌점이 누적되었을 때 그런 노출 중단을 받는데 그 6점 이상 받은 매체일 경우에 재평가의 대상이 또 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는 130점을 받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평가를 전체회의에서 하는 과정에서 또 80점 이상을 받았을 때는 컨텐츠 지위가 유지되고 70점을 받았을 때는 컨텐츠에서 스탠드나 검색으로 강등되고 그다음에 70점 이하를 받았을 땐 그냥 퇴출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데 지금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재평가에서 제휴평가위원들의 평가에 80점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재평가가 예전에 비하면 언론사에는 굉장히 유리한 거다. 예전에는 80점 이하로 재평가에서 받지 못하면 그대로 퇴출됐던 적도 있는데 어쨌든 강등이라는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그런 안전장치 안에서 지금 결정이 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평가 기준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점은 분명히 개선돼야 될 지점이고요. 또 제휴평가위원회가 입점 재평가를 받은 언론한테 총 점수만 알려주고 점수표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사실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잘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은 계속 누적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네. 민원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지적을 좀 하고 있냐면 재평이 추천단체 절반이 언론사 사용단체고 현업단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언론사 간의 카르텔이 형성된 거 아니냐. 그리고 지역 언론이나 전문 언론, 중소 언론의 진입이 용이롭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 노조, 전국 언론 노조 노동조합에서도 포털의 뉴스 콘텐츠 제휴 정책과 관련해서 심사 기준이 좀 자기적인 거 아니냐. 입점 여부도 일방 통행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재평회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좋은 저널리즘을 육성한다기보다는 포털이 만들어 놓은 어떤 콘텐츠 제휴의 가두리 양식의 입점사를 선별해서 공급하는 양식업자로 전락했다라는 주장. 또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에 저희가 그 미디어 직설 코너에서도 다룬 바가 있지만 연합뉴스 기사형 광고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합뉴스는 기업이나 지자체의 돈을 받고
갖고 쓴 보도자료를 그냥 편집국에서 그냥 몇 건을 한 게 아니라 자체 내 사업부를 두고 있었어요. 홍보사업팀이란 명의로 10년 이상 돈을 받고 기업 공공기관을 홍보하는 기사형 광고를 써왔고 이건 다른 공영 언론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유형의 사업으로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점에서 비판이 굉장히 큰 겁니다. 더군다나 연합뉴스가 이 논란이 되자마자 기사형 광고 자기들이 이렇게 송출했던 기사형 광고 2,000여 건을 그냥 일방적으로 삭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이 입장을 일관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네. 더 문제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다른 언론사도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연합수는 네. 국가 지원을 받는 통신사잖아요. 국가 기관 그렇죠. 통신사인데 광고성 기사를 낼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연합뉴스는 사실 언론의 뉴스를 판매하는 뉴스 도매상이면서 동시에 또 포털이라는 포털로 뉴스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소매상 역할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공적 지원금까지 받는 언론계에서는 사실 견제하는 시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제대로 좀 보면 언론사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합뉴스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문화체육관광부와 연합뉴스는 구독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국회에서 연 30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네. 2022년부터 국회 문체부에서는 연합뉴스에 30억 원을 인상한 358억 원으로 네. 의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돈이 사실 공적 기능 총비용, 공적 기능 총수익 이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독자를 좀 기만한 기사형 광고를 꾸준히 냈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연합뉴스가 공적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고 있다고 봐서 어렵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그래서 네네. 이런 막대한 지원금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청취자 3123님께서요. 연합뉴스는 포털 퇴출 항의 전에 연합뉴스를 신뢰하고 기사를 구독한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시기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사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억울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다른 언론들도 이번 사례를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각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 네. 기회에 어떤 자성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